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을 이루는 수십 조개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는 작은 발전소 수백에서 수천 개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의 정체가 약 20억 년 전 누군가에게 통째로 잡아먹혔다가 끝내 소화되지 못한 어떤 세균의 후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더 기묘한 건 이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소화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이 화면을 보는 당신도, 길에서 마주치는 강아지도, 창밖의 나무 한 그루도, 이 지구의 그 어떤 복잡한 생명도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사건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묻고도 끝내 답하지 못한 질문,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인가? 바로 그 질문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먼저 2025년 가을로 가야 합니다. 그 무렵 나사는 화성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내놓았어요. 제제로 분화구의 마른 강바닥, 약 35억 년 전 물이 흐르던 그 자리의 한 암석에 미생물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흔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만 나사는 생명을 찾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인 생명의 신호일 뿐 확정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숫자도 조용히 갱신됐습니다. 인류가 확인한 외계 행성의 수가 마침내 6천 개를 넘어선 거예요. 그중 적지 않은 수가 물이 액체로 흐를 수 있는 거리에 지구만 한 크기로 놓여 있습니다. 방은 충분합니다. 손님이 들어와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방이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는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수많은 방 어디에서도 우리 같은 누군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둘로 갈립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있긴 한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존재가 아닌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생명은 어쩌면 우주에 흔할지도 모릅니다. 단, 그 전부가 박테리아라면 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신호를 보낼 손도 없는 작은 단세포 생물들로만 가득 찬 우주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먼 외계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죠. 박테리아가 그렇게 흔하다면 도대체 지구에서는 어떻게 그 박테리아가 당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처음에 말한 그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모든 걸 뒤집어 놓았는지는 잠시 뒤에 낱낱이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은 그렇게 흔한가? 사실 지구는 그 답을 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펄펄 끓는 물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도 생명은 살아갑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햇빛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는 심해의 열수 분출구 곁에서도 끓는 점을 훌쩍 넘긴 섭씨 121도에서 멀쩡히 번식하는 미생물이 발견됐죠. 산소가 거의 없는 곳, 강한 산성을 띤 폐수, 심지어 화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메마른 용암 동굴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미생물 수준의 생명이라면 우주 어딘가에 또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기어이 살아남거든요.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생겨나는 그 작은 생명들이 어째서 그 다음 단계로는 끝내 올라서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흔한 오해 하나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주에 지구 같은 행성이 워낙 드물어서 애초에 생명이 자라날 무대 자체가 부족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수천 개의 별을 들여다본 끝에 내린 결론은 의외였어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 가운데 하나꼴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지구만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었죠. 우리 은하의 별이 수천억 개라는 걸 떠올리면 무대는 부족하기는커녕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 지구 같은 행성이 없어서라는 답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빈방은 이미 수도 없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우주 저편이 아닙니다. 생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테리아에서 당신에 이르는 그 머나먼 여정을 실제로 완주한 단 하나의 사례, 바로 지구죠. 이제 지구의 역사를 가만히 펼쳐보면 좀처럼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구간이 하나 나타납니다. 지구의 생명이 처음 등장한 건 약 38억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후부터 생명은 곧장 복잡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 거의 20억 년 동안, 그러니까 지구 생명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그 까마득한 세월 동안
지구에는 오직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 생물들이 바다를 가득 채운 채 그저 둘로 나뉘고 또 나뉘기만 했죠. 동물도 식물도 곰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풍성한 생명의 드라마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장면도 시작되지 않았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라는 행성을 빨리 감기로 10억 년을 돌려봐도 화면 속 풍경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텅 빈 바다와 그 안에서 끝없이 복제만 반복하는 미생물의 얇은 막, 그게 전부였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천장을 설치해둔 것처럼 생명은 그 단순한 단계에 그대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따라붙죠. 도대체 무엇이 20억 년 동안이나 생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짐작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했겠지. 아니면 산소가 부족했겠지. 환경이 너무 가혹했겠지.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막상 그 벽의 정체를 파고들면 답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를 20억 년 동안 가둬둔 건 시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거든요. 그건 어떤 생명도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인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끝내 그 벽을 넘어선 방식은 솔직히 말하면 진화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사고에 가까웠어요. 그 사고는 약 20억 년 전 어느 바닷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단세포 생물이 또 다른 단세포 생물을, 그러니까 작은 세균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단세포 생물에게 다른 세균을 삼켜 소화하는 건 그저 흔한 끼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어긋났습니다. 삼켜진 세균이 소화되지 않은 겁니다. 분해돼 사라지는 대신 그 세균은 상대의 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화되지 않은 세균이 오늘날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서 돌아가는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래요. 이 영상을 열며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발전소죠. 학교에서 세포의 발전소라고 배운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번의 동거가 20억 년 동안 꿈쩍도 않던 그 벽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을까요?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작은 발전소가 수백, 수천 개씩 들어오자 세포 하나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영국의 생화학자 닉 레이는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박테리아가 20억 년 동안 복잡해지지 못한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유전자를 늘릴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모자랐기 때문이라고요. 유전자 하나를 더 갖는데 드는 비용조차 박테리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저장 공간이 꽉 찬 휴대폰처럼요. 새 기능을 깔고 싶어도 빈 용량이 없으면 단 한 줄도 더 들어가지 않죠.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그 용량의 한계를 단번에 풀어버린 겁니다. 비로소 세포는 유전자를 마음껏 늘리고 핵을 갖추고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박테리아가 마침내 복잡한 세포로 도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서늘한 사실이 나옵니다. 지구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곰팡이,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까지, 복잡한 생명은 전부 그 단 한 번의 동거가 빚어낸 단 하나의 조상에게서 뻗어나왔습니다. 닉 레이는 말합니다. 38억 년에 가까운 생명의 역사에서 이 도약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라고요. 박테리아는 그 뒤로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두 번째 도약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테리아는 여전히 박테리아인 채로 남아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운 좋게 딱 한 번 삼킨 덕분이구나 라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그 한 번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기이했다고 말합니다. 2025년 네이처에 실린 분석은 그 세균을 삼킨 숙주세포가 이미 그 전부터 제법 복잡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게다가 2026년에 들어서는 미토콘드리아 말고도 여러 종류의 세균에서, 심지어 거대한 바이러스에서까지 유전자가 흘러들어왔다는 정황이 보고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단 한 번의 우연이라 불렀던 그 사건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들이 줄줄이 겹쳐야만 했던, 어쩌면 우주가 좀처럼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기적의 연쇄였던 셈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주는 왜 이토록 조용한가? 우리는 흔히 그 침묵을 외로움으로 읽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는 그 침묵에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텅 비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생명의 거의 전부가 신호를 보낼 줄도 질문을 던질 줄도 모르는 박테리아라면 방도 충분하고 그 방을 채운 미생물도 흔하지만 정작 박테리아에서 복잡한 생명으로 올라서는 그 단 하나의 계단을 우주는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주에서 정말 드문 존재라면 그 이유는 지구라는 행성이 특별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희귀한 건 행성이 아니라 약 20억 년 전 지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그 도약 자체였던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게 확정된 결말은 아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살아가는 복잡한 세포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고,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인 작고 붉은 별들 곁에 생명이 없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이라는 말도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가 그렇게 보일 뿐 영원히 한 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우리는 혼자인가를 궁금해하는 당신은 6,000개가 넘는 그 모든 행성 가운데 오직 지구에서만 나타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약 20억 년 전 누군가가 무언가를 삼켰다가 끝내 소화시키지 못한 단 한 번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건 바로 그 소화 실패 덕분인 셈이죠. 자,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붉은 행성의 오래된 강바닥에 정말 미생물이 살았든 아니면 끝내 아무것도 없었든 어쩌면 그건 진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 어딘가에서도 누군가 그 한 번에 삼키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만약 우주 어디에서도 그 실수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주가 이토록 조용한 이유는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령 그 도약을 넘어선 생명이 어딘가에 정말 있다 해도 그들마저 끝내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